안녕하세요. 현대로템 주주 여러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자, 최근에 현대로템이 눌림목 구간을 만들어 주면서 지금 10만 원 구간까지는 먼저 좀 찍어준 모습인데, 제가 뭐 10만 원의 구간까지는 한번 눌린다라고 얘기를 좀 많이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뭐 이번 지금 눌림목 구간은 뭐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뭐 현재 가격대에서 주가 모아 가신다라고 하면은 또다시 또 신고가까지도 충분히 지금 돌파가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오늘은 우리 주주 여러분들한테 이 현대로템에 대해서 좀 재무제표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현대로템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좀 얘기를 드릴 게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도 원하시는 게 그냥 마음 편하게 쭉쭉쭉쭉 이제 끌고 가는 종목들을 원하세요. 근데 주식이라는 게 항상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참 떨어질 때가 막막한 거예요. 근데 또 사람 심리가 올라갈 때 잘 사고 떨어질 때는 또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얘가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지금 현대로템의 실적을 한번 보시면 20년 10월부터 그냥 24년도까지만 얘가 매출액은 2조 7천억, 2조 8천억, 그리고 4조 3천억이요. 근데 매출액이 2배 이상 늘었습니까? 안 늘었죠. 근데 영업이익은요? 800억짜리가 4,500억, 5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지금 너무나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영업이익률이 진짜 말도 안 되는 두 자릿수를 기록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시대적 상황은 있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랑 이제 러시아랑 전장을 하면서 방산 쪽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중국과 대만도, 그 다음에 지금 중동이 또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인도와 지금 파키스탄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시대적 상황이라는 게 저는 맞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 보니까 현대로템의 어떤 실적이 대폭발을 하면서 정말 엄청난 상승의 힘을 보여줬었고, 근데 주주분들이 항상 고민하시는 건 이런 부분이요. 갑자기 주가가 급락이 나오니까. 근데 저는 그래요. 이 네모칸에서부터 만약에 회사의 어떤 상황이 바뀌었다, 그냥 정말 그러면은 사실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매도하시고 떠나야 되는 시기겠죠. 근데 회사의 상황이 변하지 않고 단순하게 주가만 급락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정말 기회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최근에 이 현대로템에 대해서 11만 5천 원일 때 뭐라고 했었죠? 제가 지금 현대로템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건 요 매물대를 지금 얘가 돌파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안 나와주면 흔히 말하는 쌍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당시에도 이렇게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게 쌍봉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죠. 근데 실제로 주주분들 어떻게 됐어요? 자, 여기 지금 라인이었었거든요. 정말 하나, 둘, 쌍봉이 만들어졌어요. 물론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돌파가 나왔겠지만 사실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건 돌파를 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인 거죠. 근데 저는 이런 거를 결정 지을 때 그냥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건 그냥 무조건 거래량이에요. 지금 현대로템에 사실 거래량이 시원시원하게 들어오진 않고 있어요. 물론 현재 주가의 위치가 거래량이 빵 하고 터질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현대로템 주주분한테 딱 하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이 현대로템을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끌고 오고 있으면서 계속 누차 말씀을 드렸었던 거는 뭐 매번 기술적 분석에 제가 중점을 맞춘 건 사실이요. 하지만 기본적 분석을 정말로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의 기본적 분석이 저는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주주분들한테도 항상 얘기를 드리는 건 눌림목 구간에서만 우리가 공략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매도는 결국은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예요. 떨어질 때. 올라갈 때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 매물대라는 걸 기준으로 거래량이 안 터지면 저는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매도를 다 하면 안 돼요. 왜? 계속해서 우상향을 갈 걸 아는데 이 잔파동의 움직임에 제가 스트레스를 받기 싫어서 저는 비중을 조절해 가면서 홀딩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주주분들도 까먹지 마시고 010-4459-6279입니다. 제 전화번호니까요. 저장을 해주시고 로템이라고만 딱 두 글자 문자 한 통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현대로템 주주분들한테도 실시간으로 매도에 대한 타이밍이 나올 때는 비중 줄입시다. 그 다음에 눌렸을 때는 또 비중 줄여 이제 다시 늘립시다 라고 제가 매도 매수 문자 발송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로템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서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까먹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도 눌림목 구간에, 그러니까 싸게 살 거면 지금 사야 되는 거예요, 주주 여러분들. 근데 다들 올라갈 때 사버리니까 부담스럽잖아요.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흐름 자체 정말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또 수급에 대해서 분석을 또 해야죠. 지금 보시면은 현대로템이 한 달간만 놓고 보면 막 개인 주주분들이 좀 매수를 많이 했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엄청 팔았어요. 막 100만 주씩 팔아버렸어. 그러니까 또 겁나요, 그죠? 근데 현대로템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물량을 보시면 아직도 개인 주주분들은 360만 주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330만 주 물량 치고 있습니다. 금투까지 포함하면 500만 주가 넘어가죠. 그리고 현대로템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쥐고 있는 건 작년부터 지금까지 바로 외국인들 860만 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한 번에 모은 물량을 전부 다 매도할 수는 없어요. 결국은 물량을 모았었다가 팔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가격대를 더 끌어올릴 거고, 외국인들이 한 번에 물량을 다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왜? 얘네의 하루 거래량이 주주 여러분들 많이 터져야지 300만 주, 400만 주예요. 이렇게 800만 주까지 만약에 터진다, 그럼 그때는 진짜 도망가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현대로템의 실적이 지금 계속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이 하나의 파동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매도하고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사야 되는지 이 방법만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현대로템 최종 요약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잠시 채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타점의 신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제 신 선생이고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에 이제 2024년부터 제가 이제 채널을 좀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정말 이제 0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이라고 말씀을 항상 드려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솔직히 이런 현대로템 같은 종목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사실 가파르게 상승을 나왔어요. 근데 어떤 부분을 저는 중시 여기냐면은, 항상 이 주식이라는 걸 매매를 하실 때는 저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다들 매매를 하실 때 보면은 올랐다가 떨어질 때 본격적으로 물량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떨어졌다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파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그냥 오늘 시간을 좀 마련해서 한번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겨우신 분들은 뭐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건데, 저는 결국은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파동을 그리면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우리 주주분들도 잘 보시면은 이게 세력들이 있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 애들은요, 사실 차트가 굉장히 깔끔해요. 근데 이제 세력들이 없다, 이미 다 팔고 떠나면요, 그냥 파동이고 뭐고 그냥 나락을 가버려요. 근데 이 주식 매매를 하다가 얘가 고점인지 얘가 끝났는지 사실 그거를 구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은 저는 거래량의 답이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주주분들도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매물대라는 것만 잘 이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매매를 할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가격이 상승을 할 때요, 절대 아무 곳에서나 정말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어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어 볼게요. 제가 이거를 화면을 좀 옮겨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려 보겠습니다. 근데 막 이런 데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에서만 움직이는 거지, 얘가 그래서 파동을 그릴 때 정말 딱딱 맞춰서 움직이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저는 매매를 할 때,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매수에 대한 타점을 드릴 때는 어디냐면, 거래량이 가격이 돌파를 하는 이 매물대 구간을 제가 돌파할 때 계속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 터졌었던 가격대까지 보통 눌리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은 주주 여러분들, 제가 이 현대로템을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 게, 얘가 매수하신 입장에서 65,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45,000원까지 떨어졌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시는 줄 아세요? 물타기 하려고.
계속해서 평단가를 낮춰가지고 얘가 얼마까지 떨어질 줄 안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계속 물타기 하는 거예요. 근데 주주분들 이거를요 생각을 한 번만 바꿔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 어차피 우리가 수익을 보려고 주식을 매매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진짜 중요해요. 막말로 얘가 10,000원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이거 떨어지는 거 맞출 수 없어요. 이걸 누가 맞추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만 제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수익을 봐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하다 보면은 떨어지는 종목을 촬영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주주분들이 원하시는 건 이거 왜 이렇게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얘가 떨어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올라갈 건데, 물타기를 하시더라도 여기 거래량이 들어올 때부터 저는 차라리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최저점을 잡는다고요?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나?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현대로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게, 당시에 제가 이 영상이 1월 31일 날에 촬영을 했었던 영상이거든요. 제가 다음 주에 터진다라고 했어요. 여기 놓치지 말고 집중하라고. 제가 당시에도 뭐라고 했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매수를 망설이시는 분들은요, 마지막 기회는 결국은 6만원의 구간을 돌파를 할 때다. 저는 6만원의 구간을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 거래량이 같이 실릴 거예요. 그때 따라가시는 매매를 안 하시면은 결국 현대로템은 저는 다시 매수할 기회는 없다라고. 제가 당시에도 현대로템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6만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진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현대로템을 보시면 진짜 6만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졌어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매물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를 저는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 거래량 터지기 전에 한번 보세요. 매물대 어디 쌓여 있어요 지금? 여기 6만원 구간에 형성되어 있잖아요. 결국 이 매물대 구간을 우리 주주분들이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냥 매매를 하다가 여기서 만약에 제가 생각한 대로 안 움직이잖아요. 저는 그냥 손절해요. 그냥 이걸 왜 기다려요? 이 지겨운 시간을. 어차피 주주분들 어디서 매도하는지 아세요? 우리 주주분들 여기서 다 매수해놓고 올라갈 때 다 매도합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은 따라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듣기 싫다고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주주분들 돈은 주주분들이 버시는 거예요.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정말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나중에 따라붙는 건 다 이런 고점 구간에서 또 따라붙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가요. 그러면 올랐다가 떨어졌을 때, 떨어졌다가 올라갔을 때만 집중을 하면은 수익을 가져가시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걸요. 저는 그거를 우리 채널에서 제가 몸소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하고도 계속 수익들을 저는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주분들도 010-4459-6279입니다. 제 전화번호잖아요. 그래서 숫자 7번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우리 주주분들하고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나오면은 제가 바로바로 매수가랑 매도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죠? 그런 부분들 편하게 저한테 말씀 주세요.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데 이 파동은 어디서 공략을 해야 돼요? 매물대. 그러니까 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자, 어느 순간에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저는 그러면은 바로 그냥 도망칩니다. 이거 그냥 바로 매도 때려요. 그리고 나서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어디서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여기 매물대 라인. 그러면 그 매물대 라인 돌파할 때 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수익 가져가겠죠. 그러다가 얘가 또 올라가다 보면 또 떨어져요.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또 매물대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얘가 얼마까지 떨어진다고요? 거래량이 과거에 터졌었던 구간대까지. 그러면 저는 여기 구간에 왔을 때 또 기다려요. 싸게 살라고. 그러면은 또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박스권을 그리는 경우도 있고 돌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집중을 하는 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만 계속 집중하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으로 예시를 드는 거는, 제가 현대로템을 작년에 여기 4월달, 5월달 저희 채널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제가 촬영을 해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예시를 드는 걸 잘 한번 보세요. 여기에 올해 2월 달에도 분명히 눌림에 대한 조정이 나왔죠. 근데 어디서 딱 조정이 끝났어요? 여기 매물대 라인이죠. 그러면 저는 올라가다가 매도를 하는 건 추세가 꺾였을 때. 그러면 매도를 해요. 그럼 어디서 다시 사요? 여기 매물대 라인에서. 만약에 이탈하면요? 손절해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왜? 저는 여기 매물대에서
지킬 거라 생각했는데 제 생각과 달라지면.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 계속 매물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편해요.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여기 중간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는 곳에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아요. 항상 거래량은 의미 있는 구간에서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지금 주주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주가가 떨어지면은 우리 주주분들 불안해요. 그럼 이럴 때 매물대 차트를 키세요. 그리고 선을 그리세요. 그냥 저처럼 대략적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얘 얼마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저는 9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말해요. 그럼 사람들을 막 화내요, 저한테. 네가 뭔데 10만 원에서 9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하냐고. 그럼 제 영상을 왜 보세요? 이런 거 받아가시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기다리라고 했죠. 그래서 9만 원 구간에 왔어요. 그러면 매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지 않습니까? 물론 현대로템도 세력들이 얼른 어떤 물량이나 수급 쪽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대로템이 매수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여기에서 어떤 세력들이 물량을 전부 다 팔았다고 하면 당연히 끝인 거예요. 이거 매물 떼고 나발이고 그냥 다 깨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지지 라인에서 지지가 나왔다라는 건 결국은 가격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저는 파동이라는 성질 하나만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영상 속에서 매물대를 계속 강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거래량을 강조를 드리는 이유를 우리 주주분들께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것만 딱 기억을 하시면은 정말 앞으로 우리 주주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종목이든지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우리 채널을 성장하면서 자주 오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좀 눌러주셨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주분들 제가 설명드렸었던 종목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로템으로 돌아와서 월봉 가지고 제가 최종 요약을 하겠습니다. 주주 여러분들, 현대로템이 분명히 지금 정별로 상승을 하는 거는 장점과 단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장점은 아무래도 앞에 매물대가 없어서 굉장히 가볍게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단점은 아무래도 매물이 없기 때문에 현대로템이 갑자기 순간순간에 약간 급등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거는 단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가권에서 매수하고 매도할 때는 무조건 눌렸을 때 사는 겁니다. 고점에서 샀는데 진짜 여기가 사상 최고가 찍어버리면 정말 골치 아프거든요. 근데 현대로템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최소한 1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상승을 할 수 있는 애입니다. 그래서 느리지만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갈 거기 때문에 좀 마음 편하게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